안녕하세요. 저는 용산형 평생학습 모델 이태원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주민자치위원 됐을 때 사진인데, 저는 서울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일중학교를 나왔고, 강동구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건대부고를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는 광진구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서울대를 다닐 때는 또 관악구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이유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 이쯤에서 반응이 한번 오 하고 그래서 어차피 그만해! 근데 이제 성인들은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MBN 기자가 됐는데, 용산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2003년이에요. 2003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부동산을 하시다 보니까 그 한남 3구역 때문에 용산구로 이제 이주를 들어오게 되었고, 저도 그때 같이 살게 되었죠.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어머니가 좋은 집을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한남동 저희 그 한남 초등학교 앞에 있는 작은 빌라를 하나 구매를 해서 이제 자가 소유자로 용산구 주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전에 결혼불능세대라는 책도 냈지만 나이가 40대 중반에 이르도록 결혼도 못했고 아마 이대로 용산에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용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지역 주민들과 좀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회라는 데에서도 또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주민자치 참여예산위원으로도 또 신청을 해서, 이게 신청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다 신청하세요. 거의 다 이제 선착순이고, 그리고 크게 이제 인원이 넘치지 않으면 추첨으로 대부분 굉장히 당첨률이 높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많이 해보시기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노식래 의원님의 그 제안을 받아서 저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하는 김에 이런 활동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용산정책연구소 이태원 랩을 만드는 준비 과정을 이 동료 그 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평생교육은 되게 이제 뭐 정부에서 하는 일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아니냐, 그걸 굳이 구에서 뭐 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낙선을 하셨죠. 어떤 분에게는 아쉽고 어떤 분은 좋아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깊게 들었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청년 정책을 발표하는데, 자, 이런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을 보면 밑에 보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라는 조항이 있죠.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5년 전에 문재인 후보 마크맨이었는데 저도 그런 기자회견장에 가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질문이 뭐였냐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뭐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문제가 되게 많은 건 아시죠? 그 문제점까지 개선하시겠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후보가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요거는 이 정책을 위반한 전문가분께서 답변하시죠라고 캠프에 있는 다른 전문가한테 마이크를 넘겼어. 근데 문제는 그 전문가도 답변을 못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답변이 안 된다 싶으니까 후보가 다시 그냥 수습을 하면서, 이게 그 질문하신 그 문제점까지 파악해서 그런 것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이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는 이 평생교육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내일 배움 카드가 뭐냐면, 구직자나 실직자가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2019년에는 예산이 8천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구직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근데 아까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리고 재직자,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재직자는 5년간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구직자는 1년간 300만 원이고 재직자는 5년간 30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게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괜찮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 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2019년에는 무려 96만 명, 한 1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이 내일 배움 카드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그 질문의 요지는. 그럼 문제가 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교육기관들이 하냐면, 이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총 4,290개 정도의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0%는 학원이에요. 절반은 2,170개 정도가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간에 있는 직업훈련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직업 뭐 훈련소 뭐 이런 거, 그런 게 한 700개 정도 돼서 20% 정도가 되고, 사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건 되게 대학원 교육 아니겠어요? 아니면 대학을 다시 간다든가 대학원을 가는 걸 텐데, 학교는 142개소, 3.3%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내일 배움 카드 예산은 고용노동부 예산인 거예요. 근데 학교는 교육부 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산하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 산하의 기관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국민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공공기관 간의 칸막이 문제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300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전공을 바꿔서 AI를 배우고 싶다라든가 드론을 배우고 싶다라든가 해서 쓰려고 해도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지정한 기관밖에 이용 못하니까 대학원 갈 땐 등록금으로 못 쓴다는 거죠. 이거는 중앙정부가 풀어줘야 될 문제예요. 중앙정부가 이런 칸막이 문제, 자기들끼리의 칸막이 문제로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제한을 받는다는 건 사실 되게 모순적인 거죠. 이거를 그대로 둔 채 600만 원, 1000만 원을 늘려줘 봤자 어차피 등록금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죠. 요게 한 가지고. 이거는 뭐 구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고, 아까 그 질문의 취지는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 교육기관이나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그렇죠. 학교를 이용 못 하다 보니까 주로 중, 저숙련 노동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총무 인사라든가, 재무 회계라든가, 식음료 조리 서비스라든가, 공예, 문화 콘텐츠, 기획사무, 임용, 제과 제빵, 떡,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바리스타 배워서 카페 차리란 얘기예요. 요리 좀 배워서 식당 차리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영업자 되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직자들을 자영업자 되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하면 결국에는 더 레드오션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건 취업성공 패키지의 일환인 거예요. 취업성공, 취성패라고 젊은이들은 줄여서 말하는데, 이 취성패를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한 단계들이 있어. 이 복잡한 단계 다 서류 내고, 자기 증명하고,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설 띄우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턱, 이거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도 이제 1년에 300만 원이면 한 달로 치면 한 60만 원 받는, 그 정도 받는 거잖아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더러, 이 장소는 이 고용노동부 산하 행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센터를 꼭 가야 되는 거야. 그 센터에 가서 강담을 받고 그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남양주 사는 어떤 후배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 주 활동부대인데, 이 자기가 주소지가 남양주이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남양주로 가서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에 굳이 가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받겠다고, 이거 하느니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를 들면 그 친구는 네일 아트 교육을 이렇게 받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데 아나운서 되는데 도움되는 교육은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나마 네일 아트가 비슷하게 들었더니 그건 이 남양주 센터에 가서 9to6로 6개월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일 아트는 동네 학원 가면 2달이면 배우거든요. 2시간씩 배우면 되는데 그거를 다 표준화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아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너무 공급자 위주, 한마디로 말해서 저숙련 위주로 이미 개발된 공급자들이 많은 과목 위주로 수강할 수밖에 없고 레드오션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위주. 공무원 위주라는 건 이제 자기들이 편한, 공무원들이 편한 장소로 오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 아무래도 학생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시간도 평일 낮에 하는 거야. 왜냐면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 그러면 직장인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이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실직자도 완전 해서 그만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교육이죠. 아까 말한 절반이 학원이다 보니까 비용도 고비용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평생교육으로는 사실은 이게 이 주민 친화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대안적인 평생교육 모델, 이걸 정반대로 하면 되겠죠. 공무원 위주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 그래서 소수가 됐더라도 다품종 소수교육,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 위주. 장소나 시간을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공간도 가급적고 뭐 이렇게 뭐 어디 센터로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집에서 편하게 접속할 수 있게 온라인을 이용한다든가, 시간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 위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자체 중심으로. 이건 뭐냐면 지자체 중심이 되면 지역 맞춤형 인재를 발굴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이태원, 저는 한남동에 살고 있는데, 한남동만 해도 뭐 은퇴한 기업 임원들이라든가, 뭐 저 같은 기자라든가, 뭐 대학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또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고 싶을 때, 그런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저는 이태원 클래스다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신촌대학교라고 하는 대한대학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감을 받았는데, 저도 같이 참여했던 이 신촌대학교 운동은 이 사진에 나오는 한기루 씨라고 신촌 물총축제를 만든 감독님이세요. 이분이 신촌 지역 상권이 이제 주저앉으니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그 공실이 난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로 바꾸고 여기서 이제 대안학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총장 선거도 하고, 그래서 뽑은 총장이 누구냐면 키팅 선생님이었어요. 가상의 인물을 총장으로 뽑아서 아시죠? 까르페 디엠. 그래서 이제 이 선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교식도 신촌거리에서 개교식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등록금은 반에 반값 등록금. 그러니까 등록금이 싸야 누구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값이 아니라 반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 12만 5천 원으로 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을 제가 용산구 지금 성장연구총장님하고 그때 협의를 해서, 여기 있는 우리 김의원 차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이태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남동 주민센터 앞에 가면 용산문화 그 교육기관 있는 거 아시죠? 그 공영주차장 위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용산구청 산하의 용산문화원과 함께 이태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두 학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수업을 많이 들었던 수업은이 돈 벌어가는 경제 꿀팁학과라고 인플루언서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 수업은 50명이 수강했어요. 최대 인원이 50명.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찾아보니까, 제가 신촌대학교를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시부야 대학교라고 해서, 시부야가 우리로 치면 신촌 같은 데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 시부야 구에서 한 구의원이 이걸 제안해가지고 시부야 대학교라는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 누구나 학생과 선생이 될 수 있는 대학.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캠퍼스. 마을 전체가 대학이 되고 누구나 학생 또는 선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시부야 지역의 사람 공간 커리큘럼을 연결시켜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건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부야 대학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용산에서도. 왜냐하면 용산에 이태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남동이 있고 해방촌이 있고, 청년들이 쉽게 모일 수 있고, 누구나 또 이렇게 그 서울 주민, 또 직주 근접에 어디에서나 또 서울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공부문의 평생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죠. 근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을 해야 되고, 앞으로 아마 노동시장은 점점 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또 윤석열 정부, 보수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더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런 그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그런 대안 평생교육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용산구가 중심이 돼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운영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 1회씩 한 3강에서 4강, 그래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한 달 안에 종강을 시키자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청년들, 또 요즘 구직자들 너무 바쁘잖아요. 6개월짜리, 1년짜리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간단하게 배우고 끝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뭔가 진로 분야를 탐색을 하고, 더 어려우면 예를 들면 대학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뭔가 어떤 직업 선택의 탐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해서 한 달 정도, 3, 4주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과 개설 신청자 전원 개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나 이거 이태원 클래스 재밌을 것 같아. 저도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이제 PT를 해. 그래서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딱 앉아갖고 발표시키고, 뭐 들어보니까 괜찮긴 한데, 저희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하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그냥 개설자 전원 개설. 개설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전원 다 개설할 수 있게 열어드린다는 거죠. 다만 그 수업이 실제로 개설될지 말지는 누가 정합니까? 운영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설자가 원하는 그 수강생 숫자만큼 홍보를 해서 수강 인원이 들어오면 개설하는 거고, 수강 인원을 못 미치면 폐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민의 선택에 맡기자는 거예요. 개설 여부를 운영진이 정하지 말고. 다만 이제 이런 건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일대가 너무 좋다라든가, 북한이 너무 좋다라든가, IS가 너무 좋다라든가, 그런 너무 극단적인 이념 성향은 배제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테마에 대해서는 어떤 과목이든
어떤 주제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강의를 개설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 이태원 클래스는 여기에 더해서 용산구 내에 있는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뭐 포스터만 띄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용산에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할 만한 분들을 섭외해서 한번 열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이런 강의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컨설팅하고, 그런 코디네이팅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어떤 운영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강의료는 되게 3주 정도를 내서 3만 원 정도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용산에 또 공공 공간이 많잖아요. 용산에 있는 공유 공간들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실습이 필요한 강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강의는 용산의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태원 클래스 운영하시는 분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그 3만 원을 받으면 운영비는 10,000원 정도만 이태원 클래스에 남기고 2만 원은 강의료로 드리자는 거죠. 그러면 강사님은 10명의 수강생이 들어오면 20만 원을 가져가시는 거고 20명의 수강생이 들어오면 4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거 해가지고 뭐 무슨 스타 강사 돼서 뭐 많이 벌 거야. 이럴 거면 이거 하실 필요 없고 대치동을 가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이건 돈을 벌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과 자기 재능을 나누자는 거예요. 재능과 전문성을 나누자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하다는 거죠. 이건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너무 돈을 못 벌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성경현 구청 중에 주요 업종 중에 하나가, 성경현 청장님의 주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100억 원의 일자리 지원금을 용산구에서 기금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그 용산구 주민이 개설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강의료가 획정되면 그 강의료만큼 매칭해서 용산 어떤 일자리 지원금에서 더 주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만 원의 강의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20만 원을 더 매칭해서 40만 원을 주자라는 거죠. 일자리 지원금을 활용해서. 왜냐면 이건 일자리 효과가 있는 거니까. 고용 촉진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운영비도 일정 부분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강의가 많이 개설되면 개설될수록 이것도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이자를 이용해서 또 매칭해서 조금 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50만 원 받아가고 100만 원 받아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더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수강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분의 어떤 기여를 좀 더 늘리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누가 운영할 것이냐? 저는 이건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책임 사업으로 맡아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건 실제로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가 특히 용산구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1, 2인 가구가 지금 70%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는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도 사진에 나왔지만 이 베르디움이라고 하는 삼각지에 청년주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주택에 있는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 센터에 이제 입주를, 그 운영자를 입주시켜서 그 운영자가 중심이 돼서 이제 좋은 강의도 개발하고 섭외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이제 또 이 베르디움 주민들이 1차적인 수강생이 되겠죠. 여기 뭐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에 포스터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아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입소문이 나면 점점 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사실 이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누구라도 다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용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용산구 인재들을 중심으로 먼저 강의를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시든 다음에 구청장이 되시는 분이든 혹은 용산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돕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윤 기자님을 만나서 용산에서 어떤 대안교육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윤 기자님 갖고 있는 재능도 기부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그 퇴직자들도 있고 또 용산구에서 다양한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안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걸 찾자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윤 기자님한테 제안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우리 서민희 대표님도 말씀 잘해 주셨고, 우리 오늘 윤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지만 저는 지방정부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단지 조금 부족하지만 일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청년주택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는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용산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에 6월 1일날 지방선거에서 새로 그 입성을 하게 되면 이런 스터디, 이런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좀 기성 정치인들은 서운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더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자성을 해서 우리 용산구의 이런 대안교육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저도 관심 가졌던 게 뭐 또 하나는 용산구에 공유 공간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라고 표현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유 공간을 좀 찾아서 이걸 주민들한테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6시만 되면 딱 퇴근해. 그럼 이건 관리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사용할 수 없어. 주말에도 사용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좀 안전성을 담보해서 이런 공간을 토요일, 일요일, 아까 말씀드린 직장 생활이 5시, 6시 되면 끝나고 오는데 내가 그 이후에 와서 공부도 하고 싶고 주변 커뮤니티도 하고 싶은데 6시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또 그 IT 특성화고등학교 인터넷 이것을 우리 용산구에 또 자랑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그래서 좀 진일보 할 수 있으니까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네.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